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최병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연해드릴 제목은 지능형 자동차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면서 최근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만큼 더 진화가 돼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앞에 이제 그림 보여드리는 내용은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신문에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이유는 이 당시에 벌써 한 50여 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 당시에 이정문 화백은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더 진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있고 또 무빙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림을 이제 신문에 연재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이런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생활사가 어떻게 살았냐면 1960년대 하면 거의 우리 생활은 마치 우리가 6.25를 우리가 이제 막 끝난 시기와 비슷하게 거의 뭐 천개천변이라든지 우리 서울 시내 자체는 이렇게 아주 그냥 생활 자체가 우리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만화가 이정문 화백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을 내다보고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에 서울시의 모습은 거의 가정에 그러니까 수도도 없고 우물물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길어서 먹고 마치 우리는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60년대와 지금 이제 2021년대 현재 21세기를 우린 살아오면서 거의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마치 우리가 한 세대가 이제 지나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놀라울 만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한 거죠. 자, 우리가 ICT 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로는 그러니까 화활융에 더할 합 해서 융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녹여서 하나의 한 가지의 결정체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한자어로는 이제 집단지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광로에다가 모든 금속 물질을 집어넣어서 하나를 결정체를 끓여서 그것을 부어서 하나의 어떤 틀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융합은 여러 가지 개체들을 하나에 만들어서 하나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융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대량의 데이터를 알려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굴을 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마이닝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속 물질도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다 이제 채굴하듯이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하나의 지식을 이제 뽑아내는데요.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마이닝이라고 해서 AI 마이닝에 대한 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I 마이닝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의 기반을 둔 이런 AI와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합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앞으로는 현재의 미래를 갖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는 빅데이터와 또 미래 분석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이제 집합을 시켰냐면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산업 분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융합 체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스마트카, 그러니까 스마트 자동차 이제 미래의 스마트카는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사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과 모든 산업이 그 직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호세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우리는 IT 지역의 메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왜 그쪽으로 옮겼을까요? 자동차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엔진을 기반으로 해선 15,000개 이상의 그런 엔진 그 부품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그런 핵심 그 모멘텀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기술을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동차의 핵심적인 엔진을 다 드러내고 핵심적인 요소들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BMW,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드, 그 다음에 GM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IT 회사 구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 그쪽 지역에 실리콘밸리에 다 직결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는 운송수단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매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움직이는 운송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는 움직이는 오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은 제가 이제 차량을 그 OBD라고 해서 자동차 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그 보드를 만들어서 자동차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동 자율주행을 이제 연동해서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적용해 가지고 자율주행 테스트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자율주행 SoC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랫폼은 제가 이제 논문으로 이제 만들어서 일단 그 스마트폰에 자동차의 상태 정보를 직접 올려서 차량은 주차장에 있더라도 제가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상용 OS를 통해서 지능형 자동차의 그런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한 SoC, 소프트웨어 원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oC 기반의 실험 연구를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그 메커니즘을 다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러한 그 개발 기술에 대한 능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각 그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고 연구기관들 또 이런 모든 분야의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로에 소프트웨어가 달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는 앞으로의 그 미래의 자동차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도 나오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대부분 한 90% 이상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동차 엔진은 15,000개의 엔진 부품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은 실질적으로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이 자동차 자체는 그냥 배터리와 동력되는 동력 엔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는 이제는 자동차 자체는 하나의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차량 간의 이제 거리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졸음 방지 시스템, 차량 이탈 방지 시스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 제공을 하면서 첨단화된 이러한 기술들을 자동차에서 카 인포테인먼트를 갖다가 제공을 하면서 오토모티브 IT 기술이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첨단 IT 기술을 융합하면서 이제는 편리성, 그리고 센싱 기술, 그리고 교통 정보에 대한 모든 사고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요소들까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그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조작이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개입 또 아니면 도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스로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통신화, 기관 통신 서비스가 이제는 상당히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진화가 되면서 현재 모든 우리가 그 통신망 자체가 이제 5G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우리 생활에서의 그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그 상향되면서 이제는 완전 자율 주행 시대가 이렇게 멀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기술은 엔진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그 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뭐 자동차의 그런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시스템들, 그리고 정보 제어 장치들, GPS 기술을 적용한 이제 추돌 방지 시스템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기술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AI가 탑재된 빅데이터의 그러한 매핑 처리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지능형 완전 자율주행차가 일단은 우리 생활에 이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세이프 모드라든지 보안 기능,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그러한 여러 가지 허밍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서 ITS를 기반으로 한 커넥트카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의 그러한 안전성을 갖다가 가져가는 보안 기술이 이제 적합적으로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해커가 만약에 자동차 기술에 접목이 돼가지고 호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한 기술, 완벽한 커넥트카를 만들어낸다는 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술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커넥트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해서 가는 이런 기술들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핸들을 잡았을 때 운전자의 그 심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지방, 그 다음에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바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연동해서 내가 바로 체크할 수 있고 심박동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또 자율주행 모드를 갖다가 우리를 HC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HCI 하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매핑 처리 기술들을 우리는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들이 안전 기술과 보안 기술 그리고 지능화된 플랫폼 서비스 기술이 같이 커넥트카 안에 일단 탑재돼서 운행 정보에 대한 모든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그림은요, 제가 그 테슬라 자동차 매장 가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엔진이 없습니다. 앞에 그 우리가 엔진룸을 트렁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런 이제 자동차 기술에 대한 그 이제 메커니즘, 그런 기술들은 이제는 엔진, 우리가 화석 연료를 썼던 휘발유를 사용했던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니고 이제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첨단화된 기술들, 그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차 서비스에 대한 커넥트카를 이제는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이런 그 스마트카, 커넥트카는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이런 엔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바디, 샤시, 그 다음에 차량 네트워크, 보통 이제 차량 네트워크 그런 이제 캔 통신을 씁니다. 근거리 이동 통신망, 우리 NFC라고 얘기하는데요. 근거리 이동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쓰는 것들도 대부분 상용 OS를 씁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 통신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모바일 통신을 합니다. 거기에 자동차에 탑재되는 OS도 우리가 상용 OS를 써요. 상용 OS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OS, 그 다음에 구글이 제공해주는 OS,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OS하고 동일한 OS를 쓰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컨텐츠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카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넥트카를 충분히 우리는 만들어내고 그거의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비하이클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제어 부인 컨트롤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써서 운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제는 다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자,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은 우리 스마트카 또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과 같이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제 기존에 연구했던 그 이제 의료공학과 연계된 그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썼던 거를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복강경 로봇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3D 모듈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을 하나의 그 접목해서 의료기기와 자동차 서비스와 우리 스마트 IoT에 적합해서 모든 적합하게 서비스하는 부분들까지 연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차 기술과 연계된 로보틱스, 자동차 기술과 연계된 의료공학, 또 이런 기술들이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 구조가 같이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융합 체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제가 이제 복강경 로봇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현재 대형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복강경 로봇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 산업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과 접목해서 IoT 기술이 같이 접목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플랫폼이 다 기관 통신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용 복강용 이런 그 로보틱 역시도 우리 생활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이제는 사용할 수 있고 원격 수술, 원격 진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수술용 로봇은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집도하는 의사는 따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은 이 대형 수술도 대부분 로봇이 이제 다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구조 자체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질적으로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AR, VR 이러한 모든 서비스 자체가 구조 자체 서비스의 어떤가 하나를 갖다 놓칠 수 없는 그만큼 시장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제 기술들과 연계된 모든 산업들, 이런 산업들과 연계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이런 이제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용 OS를 하나의 모든 플랫폼에 이제 그 국한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 내, 또 산업계,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카에도 이게 다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공용화된 모든 하나의 플랫폼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 환경에서 원격 진료라든지 스마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모든 이제 환자가 하나의 공간에 이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수적을 벗어나거나 또 아니면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산모와 아이와 아기와 이렇게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멀어지면 그 경보 시스템까지 이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매체를 사실은 이런 그 로보틱스를 통해서 RFID, USM과 그 유하스피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환경이 잘 갖춰져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화된 기술을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영상은 제가 그 지능형 로봇, 이 그 경계 감시 로봇을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휴보라든지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개미 로봇 또 그리고 모기 로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족 경비견 로봇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킬러 로봇, 군사용으로 쓰고 있는 킬러 로봇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실 세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커넥트카, 스마트카를 갖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느 기술 하나가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메커니즘이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가고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고 얼굴 인식과 얼굴 검증과 또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길에 가다 보면 거리에 이렇게 CCTV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CCTV에도 얼굴 인식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이런 그 중국이라든지 북미권의 이런 그 나라들은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개인 정보까지 다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 정보 분석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미래를 더 집약적으로 더 이제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LCD 아니면 LED 기반의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그 연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 왔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로 우리 그동안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이러한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이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면에 나타나는 그 이제 전면 유리도 이제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그 4차 산업 시대에는 이런 모든 산업과 연계된 어떤 특정된 그 특별한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산업들이 우리 사회에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조 산업으로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대체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열, 여러 가지 그 산업계에서 Io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산업들이 같이 대체 에너지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산업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커넥트 산업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서 가고 있고요. RFID USN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맞게끔 지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체 정보 시스템.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oT 환경, 그 다음에 요즘에는 IoE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아주 상당하게 이제 그 진화하고 있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우리는 이제 제조 산업에서 스마트 공장 같은 이렇게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이제 생산 라인 자체도 사람이 이제 그 노동력으로 갖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 로보틱스를 통해서 전 공정이 자동화돼서 산업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산업 사회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스마트카를 통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연계해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걸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이제는 우리 가정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스마트 홈을 통한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스마트 시티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도시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카,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합 체계를 갖춰서 우리는 이제는 가정 내에서도 똑똑한 냉장고, 사물 인터넷은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홈, 스마트 네트워크, 또 그다음에 스마트 키친 여러 가지 그러한 산업들이 우리가 같은 가정기기에서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정기기 역시도 OS 환경은 상용 OS를 이제 지금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들어가는 OS, 또 냉장고에 들어가는 OS도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 기반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그 OS 환경을 다 동일하게 전자기기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를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스마트 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IT 기술과 접목해서요. 특히 이제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산업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제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 아바타를 만들었던 홀로그램 랩에 가서 직접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실제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영화로서만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를 접해봤지만 실제로 가서 이렇게 직접 봤을 때는 홀로그램에 대한 그 이제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IT 기술의 끝은 저는 홀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 이제 홀로그램 시대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하고 계시는 딥페이크라는 이제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딥페이크는 진짜 같은 그러한 이제 가짜, 예, 인공지능으로 영상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기술, 예, 그렇죠? 또 하나 요즘에 나오는 게 뭐죠?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알렉사라든지 시리, 뭐 아니면 얼굴 인식, 그다음에 지문 인식, 뭐 손바닥, 생체 인식 이런 기술로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회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결코 나쁘지만 않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편리성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최근에 리테일 아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편리성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회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러한 회귀 본능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테일 아포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금융 결제도 하고 모든 결제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북미권에서는 현재 그 스마트폰을 제외한 생체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결제 수단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한 증강가상에 대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산업들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구분 그리고 이제는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현실 세계인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커넥트카 이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의료 체계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기관 통신에 대한 모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들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링과 뭐 스마트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 기술들, AI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스마트 공장, 이 모든 매체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반들은 이제는 우리 생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하나의 기술이 아닌 융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커넥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생활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 체계로 만들어서 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여러 가지 커넥트 기술과 이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